오늘은 이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는 법, 순서에 관한 책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 한 교수님이 이 책, 이런 주제로 책 쓰시겠다고 여러 번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오래전부터 이거 사실 생각했던 네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얘기할 때 보면 이렇게 막 그런 거죠. 산업공상 이런 거 네. 하잖아요. 산업공상이 맞는 말일까? 그다음에 의식주도 우리는 의식주라는데 미국 같으니 푸드, 쉘터가 나오고 지독체? 지덕체가? 저 지덕체가 말이 돼? 체가 먼저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네. 의문을 품면서 신원섭판. 그렇죠. 이런 신원섭판도 얘기도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도 아직도 야 이거 순서를 한번 좀 뭔가 모아서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한 교수님이 이렇게 보면은 호기심도 많고 관찰력이 좋으신 네. 것 같아. 우리도 아는 단어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왜 순서가 이럴까 이런 생각을 사실 별로 안 해봤는데, 또 언어 감각이 또 탁월하니까 그 한자어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책도 네. 좀 그런 호기심과 관찰과 그렇죠. 언어 네. 감각의 산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떠세요? 어떻게 이렇게 쓰시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은태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탁 꽂히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정보가 약간 이렇게 탁탁이 뭐가 꽂힌다 그러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책 소개를 하잖아요. 네네. 책 소개하다 보면 이거는 순서에 되게 좋은 사례가 되겠다라든지 신문을 보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난 그때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 좋은 사례를 이렇게 발견했을 때 이거 빨리 순서에 갖다 집어넣어야지. 그러니까 순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의식적으로나마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거를 보면 딱딱이 되는구나. 탁 들어와요. 난 그게 그때가 딱딱이 나는 되면 그거를 갖다 집어넣었다가 일정 집어넣었다가. 양이 되면 그걸 이제 글로 쓰기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글을 쓰죠. 그러니까 그 감각만은 아니고 음. 그 미리 이렇게 틀을 뭐가 떠 있어야 돼. 만들어 놓고. 아젠다가 딱 떠 있어야지 거기에 정보가 들러붙는 것 같아 나는.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네. 택시도 빈 택시 그게 있어야 사람들이 손을 그렇지. 택시에 이 등을 안 밝힌 사람들이 많네. 대부분 안 밝히고 있죠. 안 밝히고 있죠. 빈 택시인지 찬 택시인지 모르게. 네. 책에 보면 재밌는 얘기, 특히 순서 관련, 건축, 건강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 한자 책도 쓰고 그다음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존재할 때 하나는 소프트웨어고 하나는 하드웨어고 건강도 그렇잖아요. 건강할 때 건은 세울 건에다가 사람인 별이니까 그건 육체적인 건강. 강은 정신적인 네. 강. 잠깐만 이거 뭔가 인수분해해서 보는 걸 되게 이 책에도 순서에 관련된 단어 중에 민첩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민첩하다. 이게 빠를민의 이길 첩이거든요. 그 빠르면 이긴다는 말이고요. 근데 국리 같은 것도 보면 궁지에 빠졌을 때 이치를 깨우치는 게 국리다. 야, 어떻게 단어를 이렇게 비유리풀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혼자서 감탄을 많이 해요. 언어에 관심을 가지면 사실 굉장히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좀 어떤 게 좀 이렇게 확확 와닿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 도요타의 무다. 무라. 저는 사실 도요타라는 회사를 되게 좋아하는 회사예요. 사람들은 뭐 일본 회사를 어떨지 몰라도 저는 자동차 회사를 다니는 입장에서는 토요타는 우리한테는 완전 신 같은 존재죠. 간반 방식부터 시작해서 낭비 제로고 거의 한 20년 전인가 무지하게 더울 때 그 기후차차라는 곳에 가서 2주 동안 TPS죠. 토요타 생산 방식이라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때 감탄한 거 넘버원은 무지하게 더운 날이라 라인에서 더위 먹어서 쓰러지는 애들이 생기는 거야. 어머머. 우리 같으면 라인에 섰을 때인데 걔들은 대수롭지 않은 거야. 어머나. 양호실로 가는 거 한마디로 양호실로 보내고 계속 라인 돌리더라고서 내가 이 속으로 우리 같으면 이거 막 노조 위원장이 와서 막 공약을 들러 엎을 텐데 얘들은 바본가? 온순한가? 막 이런 생각을 하나 했었고 두 번째는 걔들이 맨날 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요타는 그 낭비를 병적으로 싫어하는 회사라.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또 어느 순간에 근데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무리는 말 그대로 무리하다는 거고. 무리하지 말. 그렇죠. 무다는 낭비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무라는 편차, 플럭츄에이션을 뜻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먼저더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무리가 생기고 무다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편차를 없애는 게. 근데 우리 사람도 일할 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스테디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2, 3일은 빡세게 일했다가 뭐 3, 4일 완전히 그냥 퍼졌다. 그거는 별로 생산성에는 도움이 안 된다. 특히 도요타 방식대로. 그렇죠. 도요타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언어가 사람한테 영향을 주면서 이게 생산성에도 영향을 많이 주겠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이렇게 본 거는 순서가 프레임이다라는 거. 그렇죠. 레이디스 앤 젠틀맨이 있는가 하면 신사숙녀 여러분이 있고 또 뭐 기브 앤 테이크 뭐가 먼저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의 차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최인철 교수, 최인철 교수 프레임이라는 책 보고 제가 최인철 교수 강연도 들었는데 최인철 교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순서가 프레임이다 하면서
예를 들면 뭐 조용필 뒤에서 노래 부르면 다 네. 바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음치 뒤에서 노래 부르면 좀 낫잖아. 네. 강연자도 그렇더라고요. 앞에 사람이 막 개판 쳐놓으면 좀 괜찮아, 나는. 네. 근데 앞에가 너무 강연을 잘하면 내가 기가 죽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다 순서도 프레임이다라는 프레임이다. 생각도 들어서. 네. 응? 그리고 거기 이 책에 그런 얘기 나오는데 뭐? 스웨덴의 그 제설 작업의 순서 메인 도로부터 그 빙판길을 치우고 왜냐하면 자동차가 미끄러질까봐 사고를 그런 다음에 간선도로 치우는데. 간선도로 골목길인데 여기서 데이터를 알아보니 실은 보행자가 훨씬 더 부상자가 많고 그쵸. 운전자보다 그래서 결국은 골목길부터 치우기 시작했다 이런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사례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책 보다가 하는 거야. 네. 이게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게 네, 책에 책을 보다 나오는 보니까 사례. 그게 탁 나오더라고. 유럽은 이상하게 그런 교통에 관련된 책들이 많더라고요. 스웨덴도 그렇지만 네덜란드가 어느 동네에서는 너무 신호등이 많으니까 신호등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네. 그 사거리에서. 그리고 본 거지. 네. 그때 훨씬 원활해진 거야. 네. 왜? 사람들이 신호등이 없으면 훨씬 눈치를 많이 보면서 조심을 한다는 거야. 조심하니까. 근데 신호등이 있으면 그냥 네. 막 산다는 거야. 그래서 요새도 우리나라도 그 뭐 로타리 많이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책에도 로타리 만들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참 이게 또 데이터, 순서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여기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주소 쓰는 순서가 저도 항상 그 외국에 주소 쓸 때마다 우리는 뭐 빌딩 이름 쓰고 몇 층 그렇죠. 쓰고 예. 이게 아니잖아요. 꼭 완전 거꾸로. 어. 그거를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던데. 네. 그거 어느 책에서 얼핏 봤어요. 얘들은 참 주소도 희한하게 쓴다. 이름도 나는 한근태인데 네. 미국 것들은 큰태한이라고 큰태한. 그러고 그래서 네.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어느 사람이 얼핏 그 얘기를 했어요. 집단주의는 개인이 뒤에 가고 네네. 그렇죠? 큰 얘가 앞에 오는데 서양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게 나는데 그런 시각으로 다 그렇더라고. 맞아요. 소속된 내 큰 집단이 어디고. 네. 그 다음이 어디고 이런 순서지 우리는 집단주의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도 그렇고 주소도 그렇게 그렇죠. 큰 내 속한 집단부터 밝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내가 정체성과.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퇴직하면 더 크게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게 그 조직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며칠 전에 그 트라이브라는 거 쓰셨잖아. 네, 그래. 부족, 네. 내가 굉장히 공감했거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못 본 사람 있을 거야. 트라이브. 저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쭉 성장하지만 지금은 한 교수님 그럼 작가님 사람들 글 쓰게 하고 강의 저자 막 이렇게 쫙 정체성이 있고 저도 지금은 뭐 코칭하는 사람들 속에 알려져 있는 뭐 리더십 코치다 뭐 또는 대학에 소속돼 있다 이런 게 있지만 젊을 때는 그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 다 자기 집단이 있는데 나만 떨어진 느낌.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특히 더 심해요 지금은. 왜요? 우리가 청년일 때보다. 왜 그러죠? 왜냐하면 완전 익명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심지어 같은 조직에 소속돼 있어도 소속감을 느끼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죠. 그 익명성과 이제 익명의 개인 때문에 막 그 악플도 하고 이런 그 사람들 잡아보면은 다 막 청소년들이잖아요. 소속감과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게 요즘 우울증 있는 것도 소속감의 부재가 네.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원인일 거라고 전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안정감 있잖아요. 그러네. 안정감 있잖아. 조직이 주는 안정감과 안정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주는 사람들 속에 있는 거랑 그렇죠.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 관심도 독고다이로 없고. 게릴라처럼 네. 있는 거랑은 다른 거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글을 썼었는데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이 순서에 대한 책을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장남이시잖아요. 네, 교수님. 예, 장남이에요. 그 장남으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혹시 이제 동생이나 더 밑에 태어난 것과는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다르죠. 네.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막내였어요. 참고로. 솔직히 장남이라고 내가 오히려 내 동생이 더 일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런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네. 장남이라. 책임감? 그때 우리 어머니가 또 요새 좀 나이가 많아서 좀 편찮으시니까 하여튼 항상 이게 뒷골이 당겨요. 문제가 생기면 네. 내가 어찌됐건 나서서 세금을 져야 된다 이러는 게 있어서 네.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좀 저는. 막내는 다르죠? 다르죠. 무책임해도 되잖아 좀. 그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인본주의 심리학자인데 자기 형이 우월한 사람이에요. 그 아들러도. 당시에 완전 엄친아야 지금으로 보면. 잘 나가는 사람이구나. 의대 형이. 나오고 아주. 근데 자기가 태어나 보니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가 있는 거 아니에요. 키도 크지. 공부도 잘하지. 그래서 모든 형제간 서열에 따른 이 사람의 주제가 열등의식에 관한 거고 그게 이제 열등의식을 극복하려고 하는 게 결국 인간을 발전시킨다라는 그런 이론의 토대가 됐는데 재밌는 거 하나는 뭐냐면 프로이드 아시죠? 네.
프로이드랑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프로이드가 굉장히 프로이드 심리학 이론으로 막 히트칠 때 아들러는 거기에 속하질 않았어요. 아, 속하지 못한 걸 수도 아니, 있고. 자기는 그런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거부하고 인본주의로 갔는데 퍼스트 네임이 지그문트 프로이드잖아. 프로이드가. 근데 이 아들러가 알프레드 아들러인데 자기 형이 지그문트 아들러야. 아, 그렇게 그래? 평생에 걸쳐서 자기한테 열등감을. 지금은 또 프로이드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이 형하고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또 프로이드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평생에 걸쳐서 결국 형을 극복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순서라고 할 때 서열, 그래. 형진한 서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저는 중요하죠. 언제 느꼈냐면 제가 아들 둘이잖아요. 근데 둘째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자기네한테 사인해주면서 연수와 승수에게 이렇게 쓰니까 엄마 왜 항상 자기 이름을 뒤에 쓰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넌 동생이니까 그렇지. 얘가 울면서 그러니까요. 왜 동생 이름은 뒤에 쓰냐고요. 이러는 거예요. 충분히 쓸 수 있다. 할 말 없네. 꼭 동생을 뒤로 쓰라는 법은 어딨어. 나는 큰아들이다 둘째 아들에 그걸 몰랐어. 모르죠. 네, 말씀하신 대로 큰아이로 태어나면은 책임감도 강하고 노동윤리가 강하대요. 아, 그래.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제일 열심히 살아. 부모의 그거를 제일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그래서 서열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게 됐어요. 이 순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거는 발상해서 아이디어 수집하고 글 쓰고 그거를 일정 주제로 꿰매어서 하나의 책을 만드는 그 과정, 그 순서가 재미있더라고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되게 그런 걸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런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가 제일 처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항상 의식주라는 걸 그냥 기본으로 깔고 살았잖아요. 근데 유학을 갔더니 푸드, 쉘터, 클로딩이더라고요. 미국 애들 훨씬 실제적이다. 아니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먹는 게 우선이지. 어떻게 옷이 먼저냐. 그냥 그때부터 나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체면이 좀 중요해서 의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순서에 관련된 책을 한번 써야 되겠다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딱 보면서 순서에 관련된 게 좀 탁탁 끌어오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모 안에다가 잔뜩 이제 순서 관련된 걸 집어넣고 조금씩 이제 글을 써서 이렇게 모아놓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그때가 제일 행복해. 예를 들면 물이 무다, 무라 같은 것도 따로 놀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좋겠다. 하면 여기로 툭 오게 되고. 뭔가 탁 불이 켜지는 그러니까 그러면 맞아요. 불이 켜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글을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 뭐 독자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나를 생각해서 내가 재밌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책 보고 놀란 게 얼마나 순서에 관한 게 많은지 기억부터 희읍까지 해서 기억에서 가난과 질병에서 시작해서 희읍에서 힘 주는 게 먼저 다뤘구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쓸 주제와 스토리가 많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거의 사전급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이걸로 강의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왜 리을은 없냐는 거야. 생각도 못했어. 리을이 왜 없냐. 단어를 뜯어보고 예를 들면 저출산 고령화 할 때 저출산이 먼저 나오거든. 그 다음에 부국 강병도 강병 부국은 아니거든. 정리정돈도 정리가 앞이거든요. 이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물을 이렇게 보는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많이 와요. 이치가 있네. 이치가 있는 거죠. 이치가. 근데 저는 글쓰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저의 문제가 뭔지 알겠어요. 약간 숙제가 있으면 해 빨리. 근데 그걸로 딱 남겨두고 다음 숙제로 가. 하나로 꿰려고 이게 모아두는 게 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나 제가 체험한 거에 비해서 글이 빈약한 거야. 그러니까 아웃풋이 적어. 나는 맞아. 고 교수님의 그런 인풋. 왜냐면 만나는 사람도 되게 다양하고 책도 나랑 같이 비슷하게 소개하기 때문에 1년에 3권은 써야 돼. 그게 보면. 근데 1년에 좀 한 권도 안 쓰잖아. 안 쓰죠. 못 썼지. 의식적인 연결이 그치.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쓰신 게 한 50권 되시잖아요. 57권 썼어요. 나중에 그거를 꿰뚫는 뭔가 하나 또 나올 것 같아. 뭔가 지식인에 관한 것. 근데 저는 이제 글쓰기도 순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도 몇 명을 좀 봐주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다 어떤 사람은 초반에 꺾이는 사람, 중간에 꺾이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인데 핵심이 미천이야, 미천. 글은 사실은 미천 위에서 쓰는 거거든요.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고 미천에 쓰려면 평소에 자료를 잘 모아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주제별로. 일단은 읽고 공부한 게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죠? 근데 고 교수님은 그건 되잖아요. 근데 고 교수님은 그걸 다음 단계 이제 주제별로 모아놓는 게
조금 약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해요. 오늘부터 조금 약한 게 아니라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주제별로. 네네네. 응? 그래서 제텔 카스탄이라는 책 보면 네네. 그 책 보통 핵심이 메모에 그거잖아. 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메모 더미 위에서 글을 쓰는 것이다라는 게 그 책 핵심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은 쓰고 싶어 하지만 그게 약한 거야. 근데 앞단을 좀 정리하면 훨씬 뒷단이 편해지거든요. 책 내용도 좋았는데 이 책을 쓴 과정이 저는 더 좀 흥미로웠고 그거 역시 순서와 관련이 있고 근데 하여튼 이런 책은 남들이 볼 땐 쉽게 보지만 저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자료를 축적해서 나왔던 그런. 예. 제가 여기서 말한 많은 순서 중에 예, 예. 진짜 한 가지만 뽑으려면 저는 건강이에요. 아, 건강 왜? 그러니까 보통 이 전체적인 건강, 홀 뭐 헬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거가 이제 몸 신체가 먼저고 그 다음에 그런 강인한 정신이 그 뒤다라는 거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이게 그 한자를 워낙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그 순서의 의미를 그렇죠. 부여한 게 대단하신 것 같고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 기브가 먼저고 테이크가 다음이다 이거. 맞아요. 예. 네, 너무 중요한 책이었고 재미있었습니다. 오케이. 아주. 네. 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